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검찰이. 네. 그게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아침 일찍 보고받은 시간 아침 아침 8시 몇 분이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입니다. 직후. 네, 직후. 예. 몇 분 후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죠. 검찰국장으로부터 딱 보고 받고 딱 뭐라고 말을 하셨어요? 검찰국장께.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버렸고 네.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에게도 아무런 보고 없이 시작된 수사. 박상기 전 장관은 당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라는 게 그 본질이 뭘까요? 뭘 알아야지 지휘 감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정부나 중요 인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정치권에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꼭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검찰청법에 그런 규정을 두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은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게 있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죠.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검찰개혁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 하셨어요? 검찰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사실은 뭐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이 통상적인 그런 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받는 순간에 그동안에 그 했던 거 혹은 진행하고 있던 검찰 개혁이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아, 그날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하던 날 굉장히 하여튼 복잡했잖아요. 그날 그래,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날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됐다는 소리를 춘추관에서도 얘기가 돌아가지고 안 거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너무 황당하잖아.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어서 지난해 8월 27일 상황에 대해 자신이 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기 장관 마지막으로 한다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거를 윤석열이가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물론 내려오시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말했다고? 딱 얘기가 이거야 워딩이. 아, 예. 그럼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야. 박상기 장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범죄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증언은 과연 사실일까? 박상기 장관은 조심스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전해들은 뒤 수사 책임자였던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엄청났죠. 중앙지검에서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그걸.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성범 중앙지검장 불렀어요. 바로 전화로. 전화로. 그런데 배성범 지검장이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강제 수사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오후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2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동원됐습니다. 코링크 P나 웅동학원도 대상이었지만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조국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을 만난 윤석열 총장은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은 거론하지 않은 채 주로 사모펀드 의혹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입시 문제는 거의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론스타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론스타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이미. 근데 일단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없고 정영신 교수가 거기 사모펀드. 아니 그 부부 일심동체라는 논리지. 박상기 전 장관은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장관 안 된다라는 뜻이다. 그렇지. 네. 부부 일심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얘기해.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조국 관련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시작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누차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들은 뒤 조국 관련 수사가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만나고 나시고. 목표가 뭔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박상기 전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 스스로는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느 조직도. 권력기관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어요. 다 이해관계자인데. 아까 수사권 조정 관련된 거 검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얘기도 그 맥락입니다.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검찰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죠. 평범하지만 그겁니다.
권력 감시하라는 특권을 명받은 것도 아니고요.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